이렇게 강제적인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돌격대는 자원하는 게 원칙이에요. 돌격대는. 네, 물론 이렇게 공장 기업소별로 뭐 대상 건설을 맡겨줄 때 공장 기업소별로 노력 몇 명씩 내라 해서 건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돌격대 하면 이렇게 자원하는 게 원칙이에요. 태웅도 돌격대에 나가서 그러니까 네. 자기 말로 그래 책에서 그랬었어요. 국제대학 관계대학 다닐 때 돌격대 평양시건설 그 야간 돌격대에 나가서 넉 달 동안 일했대요.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이면 나가서 돌격대에 나가서 일했고. 야간 돌격. 네. 노동 기구가 시켜야 네. 되는. 그래서 자기가 입당을 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학급이 다른 친구들은 나가지 않았는데 네. 자기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서 핵심이 자원에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자원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우리 탈북민들을 이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볼 때도 이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예? 증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거는 그렇게 증거도 없는, 근거도 없는 이런 그 허위 낭성들을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려대학교, 예? 대한민국의 명문대학교에서 민족고대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왔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커트라고 합니다. 예, 홍강철입니다. 네, 동근선입니다. 예, 이영입니다. 코로나 빨리 풀려서 여러분들 뭐 직접 대면해야지 이렇게 카메라만 보면서 인사하니까 좀 어색하네. 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늘 아껴주셔서 네, 늘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KBS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북의 속도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새롭게 뭐 평양 속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뭐 성과급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독특하게 뭐 경쟁도 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저쭉 속도, 평양 속도라는 게 그게 뭐죠, 진짜? 북한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일반 명사, 뭐 고유 명사, 뭐 자다 이런 것처럼 네. 표예요, 표. 표, 우리가 평양 속도. 속도전 이러면 북한에 쓰는 말이라는 거 다 아는 거야. 자력갱생, 속도전 뭐 이런 거 다 알듯이. 속도전이 좀 속도를 내서 빨리 뭘 하자 이런 네, 뜻이죠. 그런 거죠. 네. 그거의 한 속도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그래야 되나 일종의. 예를 들면 전후 복구 과정에서 평양시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속도전으로 이걸 잘 개발을 했다라는 거에서 평양 속도라는 말을 북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양 속도 예전에 평양 속도 한 것처럼 이번에 그 5만 세대 건설 대표적으로 만 세대 건설 요즘 그 나온 5만 세대. 그 공사를 하면서 평양 속도, 평양 속도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자본주의처럼 자본주의화되고 있다는 이런 것처럼 그 역시 성과급이라는 경쟁을 유도하거나 그다음에 또 거기 탈북자로 나오는 최정훈이라고 네. 그 사람 하는 말도 속도전 해야 네. 인민들 데려다 고생만 시키는 거고 체제 불만을 못하게 만드는 거다. 저 학교 다닐 때 들은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 천사 뜨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 뭐 이런 거 한다고. 천리마 운동이 천사 뜨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이라고. 근데 외우고 있으셨어요. 왜 안 해요? 얘기 좀 해주시죠. 여기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뭐 별 보고 가서 뭐 보고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배우고. 우리 네. 우리 공장에 네. 그 리순도라는 분 계셨어요. 생산 기사장 하셨죠. 네. 생산 책임지셨는데 그분이 제일 동포예요. 제일 동포인데 그분이 늘 그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동자들 휴식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앉아서 휴식하면. 그럼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 안 하면 삽지고 휴식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그래서 자꾸 비판을 받았죠. 같은 땅에서 보니까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던 그 자본주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강철 씨에게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더 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사세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손세차. 세차. 네, 손세차를 했거든요, 제가. 한 달을 제가 일했는데. 아, 일로서? 네, 네. 그 했는데, 그때 정말 쉬지 않고 했어요, 제가. 그게 내 이렇게 일했더라면, 북에 있을 때 이렇게 일했더라면, 영웅이 되고 남았겠다. 맞습니다. 노동 영웅, 인민 영웅, 노력 영웅. 노력 영웅.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와 다르게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강도가 엄청 세다는 거예요. 네, 그 재미동포 신은미 씨 부부도 가서 거기 공장이랑 이렇게 오면서 아니 저렇게 헐렁헐렁하게 일해갖고 어떻게 나라가 뭐 공장이 굴러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여유 있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는. 네. 이게 사람들의 그 뭐 속이거나 뭐 그러니까 무대 장치처럼 이렇게 컴퓨터 노동자 앉아서 주패지 여기 포카 주패 놀이하고 뭐 참 오히려 그분이 좀 우스갯소리로 너무 노동 강도가 약하다. 그리고 연희 씨랑 강철 씨가 여기 그 전에 출연하면서 계속 그러죠. 남한에서처럼 일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북에서 노령 영웅이 됐을 텐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를 포함해서 조금 이제 잘못된 생각을 그러니까 뭐 속도전이다, 뭐 200일 점수다, 300일 점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또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그거를 자꾸 독려하는 그런 방송들만 클로즈업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선생님 뭐 비교적 뭐랄까 그 좀 오래 전에 북에 사셨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좀, 네. 저도 마찬가지를 좀 생각합니다. 네. 그때는 정말 여유롭게 일을 했거든요. 힘들지는 않지만 그 노동을 하는 거 우리는 흥겹게 일하고 있으니까. 흥겹게요? 흥겹게 노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암만 힘들어도 또 힘든 그런 그 생각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네. 항상 그 흥겹게 일하니까 노동이 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남한에 와 보니까 네. 그 이제 정말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북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한 삽이라도 더 뜨고 하나라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그 좀 나라의 보탬을 좀 더 줄 수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왔어요. 이 평양 속도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전쟁 직후에 진짜 예. 뭐 앞으로 뭐 북을 신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 뭐 100년 동안 복구 안 되겠다 했던 것을 이제 복구할 때 나왔던 말이 평양 속도라는 거죠. 1958년도에요, 구체적으로. 58년이요? 58년도에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58년도에 14분에 한 집씩 지은 거예요. 네. 네, 14분에 평균 총 내면 그 정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어느 외국인이 방문했다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어쨌든 북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을 평양에 묵었는데 가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1층을 조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뒤에 귀국할 때 7층까지 조립된 걸 찍어갔대요. 일주일 뒤에.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식 했어, 그러니까. 조립식이었죠, 조립식. 그러니까 부재를 다 이렇게 저리 만들어서 벽체를 그래서 조립 다 했어요, 그때는 조립식. 그때는 이제 또 전후에 그게 필요했을 거고 일단은 그렇죠. 뭐 비바람이라도 가려야 되고 그죠? 빨리.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속도전이죠. 쉽게 말해 빨리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조립식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 그거는 쉬운 말로 선진 건축 기술이 있는 데서나 가능한 거지. 뭐 이러면서 반대했었지만은 당시 조립식 건축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근데 뭐 저희가 실제로 봐도 뭐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방북했을 때 그 평양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뭐 자료화면에 나오는 모습들을 봐도 진짜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돌격대를 마치 인권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험하게 힘들게 맨손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태용호 씨도 이 뭐 돌격대와 관련해서 무슨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네. 자기가 일한 거예요? 네, 태웅도 돌격대에 나가서 그러니까 네. 자기 말로 그래 책에서 그래 썼어요. 국제대학 관계대학 다닐 때 돌격대 평양시건설 그 야간 돌격대에 나가서 넉 달 동안 일했대요.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이면 나가서 돌격대에 나가서 일했고. 야간 돌격. 네. 노동기구가 시켜야 네.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입당을 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학급에 다른 친구들은 나가지 않았는데 네. 자기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서 핵심이 자원에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자원에서. 예. 예?
자기도 그때는 여기 미리 뭐 탈북해서 여기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태용호 씨가. 네. 그렇죠. 북에서 열심히 살려고 내가 그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도 자원해서 나갔을 거고. 이렇게 강제적인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돌격 때는 자원하는 게 원칙이에요. 돌격 때는. 네, 물론 이렇게 공장 기업소별로 뭐 대상 건설을 맡겨줄 때 공장 기업소별로 노력 몇 명씩 내라 해서 건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돌격대 하면 이렇게 자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우리 저는 볼 때 자원이라는 거기선 탄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탄원. 어쨌든 자원한다, 스스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갑에서 지난번에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은 인민군이 네. 지원병이라는 사실, 징병이 아니라 네. 초모제. 네. 청모제.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그 문화가 군대 가는 게 올바르고 명예롭다고 생각하고 뭐 강철 씨는 얘기 입당하기 쉽고 그러니까 뭔가 그 이익이죠. 이익 쉬운 말로. 근데 여기와 가치와 다르게 여기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돈을 얼마 버냐의 문제지만 거기는 그것보다 입당이라는 명예, 뭐 사회로부터의 인정. 근데 그게 다 지원하는 구조라는 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검사가 돼서 사법고시 뭐 변호사 시험을 패스해서 검사가 돼서 얼마나 권세를 네. 누리고 뭐 이렇게 저기 약한 사람들 때려잡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왜냐면 검사들 되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요. 네. 이 최종훈이라는 사람이 탈북자가 그랬잖아요. 네.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때도 그 수로 작업, 발전소 건설 엄청 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얻어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 예전에 그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의사는 직업적 혁명가다. 북에서 그렇게 말한다 했거든요. 네.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자기가 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대 출신이라고 네. 말은. 그런데 의사를 직업적 혁명가라고 안 부르거든요. 북에서 인간 생명의 기사라고 불러요. 기사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였다면 진짜로 북에서 의사였다면 인간 생명의 기사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직업적 혁명가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유생방역소 노동자는 아니겠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그 틀림없어요, 제 생각에. 이 최상원 이 사람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 건설 수로 작업했는데 결과적으로 된 건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북에서 발전소 건설, 그러니까 수로 공사 하지 않았어. 물길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천, 태송호, 그다음에 뭐 어쨌든 물길 공사들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물길 공사 다 한 게 왜 했냐면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네네. 북은 수력이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수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많아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물이 그렇게 뭐 우기가 장마철에 따로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물이 많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어. 전기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퍼야 논밭에 물을 내겠는데 전기가 모자라니까 물 푸기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행군 시기부터 수로공사를 시작했어요. 물길공사. 그래서 개천 태송호 물길공사 제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98년인가 그때 했어요. 네.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력발전소, 중소형 수력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했어요. 그래서 북에 이 사람은 지금 결과적으로 얻어진 게 없다고 하지만 북에 선군 8경이라는 게 있어요. 선군 8경이라는 8가지 경치라는 소리죠. 네. 이게 고난행군에 들어가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발표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선군 정치 결과로 얻어진 그 경치다. 8가지. 풍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8가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장자강의 불야경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강의 불야경. 장자강이. 야경. 네. 장자강은 자강도에 있는 강이거든요. 네. 네, 강계에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강도가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자체로 만든 중소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고난행군 시기에 그 시기에도 강계는 24시간 전기를 공급했어요. 예? 그래서 그 강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빛 해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얻으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들의 뻘이 그 뭐더라? 그 제목 미루벌? 미루벌 말고 한들의 뻘이 지평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 성군 8경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한드리벌이라는 게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는 거예요. 네. 태천군에 있는 건데 떼기밭들이었거든요. 다 논들이 떼기 논들이었어요. 떼기가 이렇게, 예. 이렇게 그 조금 절망. 예? 조각. 네. 그래서 그게 13,130여 개 있거든요. 그런 떼기 논이. 그런 걸 토지 정리를 해가지고 3,250개로 규격토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걸 태천 사람들이, 이 한드리벌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데 떼기 논이 너무 많으니까 기계도 못 떼고 농사하기 힘들잖아요. 떼기 논은. 저도 이번에 뭐 모나기아가 상주에 갔었는데 거기도 떼기 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님 논이 여기 하나, 그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모나기 끝내면 또 옮겨가야 돼. 저쪽 다른 골짜기로 또 거기서 하나.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들고 경제적 효과가 적잖아요. 네. 그래서 한드리벌 농민들이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규격표선을 우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19로 규격표선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걸 누가 강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시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강제성이 없다 우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규격표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 높일 수 있었고 일하기도 더 쉬워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얻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최정원 씨 결과적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지금 저도 나름대로 보고 지난번에 누구지 그 김관목 교수님 네네. 모시고 북한 그 국토개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그 왈왈국이 그러니까 만든 명작, 네. 그 유영호 대표님하고 김광욱 교수님의 그 눈부시게 변한 한양뿐만 아니라 어쨌든 곳곳이 엄청나게 변했고 지금에 와서 그 이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북한이라는 사회가 무기만 만드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거기도 어쨌든 뭐 사람이 먹고 사는 사회인데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니까 어쨌든 지금에 와서 그래서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에서 그 연설할 때 했던 말 아니에요.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북한 인민들이 쉽게 말하면 대단한 거 여기 자기가 봤다. 직접 보니까 다르다. 네, 엄청나게 변했거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변했다는 거 이게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원이라고 네. 지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옥석을 가려서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고 분석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강철 씨는 아주 강하게 야 이 사람 지금 북에서의 어떤 전직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좀 크로스체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뭐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런 탈북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 와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 무슨 어디서 이제 교수라고도 소개를 해요. 이 사람. 그래요? 대학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려대학교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네. 소개를 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북한에서 의사를 그렇죠. 했고 방역 전문가일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근데 최근이죠. 올 1월이죠. 요번에 아직도 뭐 여전히 요즘은 그 공공방송에서는 잘 그 언급을 안 하죠. 북한의 코로나 환자 0명이다 이거 네. 확진자가 없다 이런 거를 마지막 아마 그 문제였던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국 나가서 그 말했다가 김여정한테 뒤지게 욕얻어 먹은 거 어쨌든 뭐 그 시기적으로 고맘때쯤 이후부터는 지금 뉴스에서도 북한의 코로나 환자 없다는 거 믿을 수 없다라든지 이런 뉴스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 최정훈 이 사람이 3만 명이 자기의 의료 경험상 북한에서 네. 좁히 3만 명인데 중요한 건 아무 근거도 없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최정훈은 또 태용호하고 또 되게 싸우대. 그래요? 와. 태용호하고 또 되게 싸우더라고. 그래서 서울 북한 전문가라고. 태용호 되게 욕해 또 이 사람아. 재밌어 저 형.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남한 사회 자체가 남한 사회가 우리 네. 탈북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나.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우리 탈북민들을 이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볼 때도 이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증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거는 그렇게 증거도 없는 근거도 없는 이런 그 허위 낭성들을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려대학교, 예? 대한민국의 명문대학교에서 민족국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예.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써도 모자랄 판에 예? 왜 이런 사람들을 쓰나?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분하셔가지고 뭐 진학하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그래 제가 한번 그 북한 대학원 대학교 있잖아요. 네. 거기 제가 몇 년 전에 그 다니라고 한번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다 그다음에 제가 그만뒀거든요. 야, 내 지금까지 공부한 게 되지. 뭘 또 공부를 해? 박사 학위를 받아서 뭐 해? 이게 대한민국이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안 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 제도권에서 좀 간판이 필요하죠. 명함이. 우리는 북쪽은 근데 자꾸 우리랑 말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40년 살아온 땅이니까 예, 우리랑 자꾸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북에서는 이렇게 뭐 제도권 대학 뭐 그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실력.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 정도 이제 거기서 그거 형식만 갖추시면은 뭐 실력이 있으시니까 더 좋을 거고. 근데 북에서도 내가 아무리 강심이 높다고 해도 당원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약간 그렇게 하죠. 예. 그게 또 기본이죠. 당원은 가장 기본이 되니까 또 제 자체가 또 당원이 아닙니까? 제가 저보고 네. 그 민주당원입니까? 당부로 조선노동당원입니다. 출당은 됐지만 출당은 됐지만 아니, 여기서 보면은 KBS 그 남북의 좀 됐겠죠. 차에서 또 이렇게 짤로 이렇게 짧게 또 만드는 거 있더라고. 남북의 차 짤. 관련해서요? 거기서 보면은 네. 북한 TV가 선전하는 평양속도 1950년대 구호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해갖고 짧아요. 몇 분 안 됐는데 배경음악으로 쫙 흘러나오는 게 그 박시춘의 여기 전선야고 강잎이 휘날리는 뭐 있잖아요. 네. 여기잖아요. 그 노래가 근데 뭐 이건 좀 그런데 그것처럼 어떤 걸 얘기하면 왜 과거의 구호를 불러드리느냐 하면서 이 노래도 옛날 노래 아니에요. 여기로 따지면 그러면서 그 아직도 낙후하다는 그 이미지를 느끼게끔 하면서 그런 멘트에 뭐 나가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차치하고 네네. 그건 뭐 느낌이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느낌인데 참 하필 또 왜 그 노래를 했을까? 이건 뭐 북바로 알기하고 큰 관계가 없지만 박시춘의 전선야곡. 박시춘은 네. 당시 이런 전선야곡이랑 몇 개 있어요. 유명한 노래들 여기 북한으로 따지면 전시가요라고 해야 되나? 네. 비슷한 그 당시 상황을 만든 노래들이 몇 개 꽤 있는데 많이 불려지고 박시춘은 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그 친일파의 노래를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 동선생 북에 계실 때 이 뭐 속도전, 뭐 200일 전투, 300일 전투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나요? 네, 그 전투에는 네. 많이 참가해봤습니다. 이제 시기시기 제기되는 당장적으로 제기되는 그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그 전투에 참가하는데 그 생산 현장은 그 현장 자체가 전투 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 없이 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선전대원들이 이제 출근할 때 막 나팔을 불면서 이제 뭐 분위기를 띄우는 네, 거예요. 분위기를 띄우고 그다음에 나나 누구나 없이 다 이제 그 우리 그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는 그 헌법에 그렇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그 밑에 우리가 다 저기 할 수 있다는 그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거 다 제 거 아닙니까? 내가 충실하게 일하고 모든 것을 부를 창조해내면 그게 다 우리 몫이가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 다른 그런 게 없이 이 전투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냥 물심양면으로 큰 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거 없어도 제일 힘들고 어렵고 힘든데 우리 이제 뭐 직면 조직 책임자나 사료총 조직 책임자나 책임자들 먼저 거기 이제 투입되거든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네, 수험해서. 그럼 그 뒤로 또 그 직명원들이 또 따라들고 사료총원들도 따라들고 이렇게 하면서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그
뭐랄까 힘들다는 이런 것보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그 나라에 한 마음 맞춰서 이게 한 그 고리를 쥐고 나간다는 그 사명감에 정말 큰 용역감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속도전 맨날 속도전 하는데 북이 이룬 게 없다. 근데 그게 아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봐서 알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50년대 그리고 한강의 그렇죠. 기적 이전에 대동강의 기적, 음. 그죠? 이게 있었던 거고 지금 그 다음에는 요게 조금 이제 설명하기 힘들 텐데 진짜 자원하는 거다, 스스로 하는 거다. 네, 그리고 그렇게 뭐 하는 겁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흥겹게 일한다. 제가 뭐잘 이해가 안 된다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봐. 근데 진짜 저는 공감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뭐 학교 다닐 때 저 식당에서 저 구내 식당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 뭐죠 이거 식판 닦는 걸 했는데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나가서 일했거든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 닦아지는 게. 근데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누구나 네,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게 있고 네, 싫어하는 네. 게 있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꼭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야 그거 너 일하는 거 힘들잖아. 그러면 이 인생의 사람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그러면 뭐 내가 돈만 많아서 논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조금 갇힌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 강도 여기서 한 달 손세차를 해보신 홍광철님이 생생하게 네, 그때 네네. 그 사장님이 그때 돈이 필요돼서 일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한 달 끝내고 그 다음에 그만두겠다 하니까 그분이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일하라고. 예, 이거 넘겨줄 테니까. 예, 자기 3년만 있으면 일 그만두는데 그대로 그 넘겨주겠다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저 할 일이 많습니다. 나도 손세차 해봤어요. 적성에 맞으셨어요? 근데 하루에 몇 대 닦아봤습니까? 뭐야 엄청 닦던데 지금 저기인데. 네, 70대까지 닦아봤습니다. 네, 하루에. 오 진짜 엄청. 진짜 네. 열성적으로. 제가 쭉 이런 거. 우리 이거 북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터넷에 불 꺼진 평양, 북한 이렇게 딱 쳐보면 그게 북한지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불이 하나고 중국도 많이 하네. 유명하죠. 북한만 새까맣잖아요. 네, 평양만 네. 불 비치고 네. 이게 고난의 군대 사진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의 사진은 절대로 안 오르거든요. 네. 인터넷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중국에 있는 그 변방 친구들이 우리 제 친구가 있거든요. 조선족 그 친구인데 변방에서 복무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고향 무산 사진을 새벽에 지금 사진 찍어 보냈거든요. 이게 새벽에 그러니까 해 딱 뜨는데요. 근데 보게 되면 고향마다 그게 불빛이 쫙 불빛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진은 안 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꼭 남한 분들은 외국된 북한 그리고 못 사는 북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남한 분들은. 네. 그러니까 동족이 잘 사는 데는 눈꼴도 못 봐. 사촌이 땅 싸면 배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속담이 통할 정도로 우리는 북에 대해서 왜곡된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보십시오. 이거 반대로 놓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게 얘기했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게 맞다면, 야, 그럼 우리 같은 핏줄이고 우리 한 형제고 우리 다 한 민족인데, 야, 고난의 형식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했댔구나.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아니 이렇게 생각을 반대로 놓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거 완전히 그렇지도 않은 걸, 사실도 맞지 않은 걸 완전히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비방 중성을 한다는 거가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거죠. 뭐. 항상 그렇게 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 평양속도라는 것이 요즘 뭐 뉴스나 많이 그러더라고. 평양속도 뭐 그다음에 속도전 뭐 그런 거 하면서 과거의 구호를 끌고 들어오면서 이 인민들을 쉽게 말하면 이 독려한다 그래야 여기서도 뭐 그러잖아요. 어떤 그 교수가 나와서 제대로 지금 쉽게 말하면 동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강제하는 거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이것도 평양속도를 얘기하려고 한다 뭐 그런데 김정은 네. 동지 그 이제 사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걸로 저번에도 그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더니 이제 그렇게 하는 저희가 거예요. 북에 대해서 뭐 엄청 고강도의 그 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진짜 북이 엄청나게, 만약 굳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따지고 싶다 그러면 변화했다, 많이 발전했다. 네. 그리고 전기 사정도 많이 변화했다. 믿기지 않으시면 왈왈부의 명작, 예, 그 북이 변한 모습을, 그게 뭐였죠? 그 카테고리 이름이 이제 김강욱 교수님 나와서 이제 물골기를 쭉 했던 것을 네. 보시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선군 팔경, 장자강의 부야성과 뭐 한들의 벌길의 지평선을 같이 보러 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